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결국 팔자를 봤어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이런데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97,000 정도를 안착을 해줘야 되고, 그쵸? 요 위로 일봉으로 보면은 한 97,500 정도를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그래도 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런 데서 강한 꼬리를 만들어낸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조금 하나 걸리는 거는 이 추세선을 여기서 딱딱 그었을 때 이 이동평균선 지점 일봉 EMA 200선 여기가 이제 88,000 정도 돼요. 근데 여기를 완벽하게 찍지 않았다는 거. 근데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게 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줬고, 그 다음에 토탈 차트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여기를 좀 찍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토탈 차트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좀 차트가 지저분한데 요 가로선을 그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리테스트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로선이 어디가 기준이냐면 지난 상승장 고점 2021년 11월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리테스트로 찍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면 뭐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간다 안 간다라고 좀 확언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뭐 이럴 때가 기회일 순 있으니까 그건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왜냐면 뭐 저점 고점은 사람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강조드리는 거, 오늘도 여전히 강조드리는 거 원칙입니다. 원칙. 이 원칙으로 인해서 현금 비중과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라 그랬죠. 요거만 했어도 사실 이 눌림목에서 많은 리스크 관리가 됐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알트를 뭐 몰빵한다거나 알트 100%를 들어가고 현금 자체가 아예 없고, 이런 분들은 여기서 손절이 다 났을 겁니다. 아예 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이거 또 떨어질 거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보통 찐반등을 가요.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조금 아쉽고 뭐 애매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정쩡하게 조정이 끝난 부분, 그 다음에 좀 다이버전스 같은 차트적 구조들 있죠. 요거를 어쨌든 좀 애매하게 된 부분들, 이거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런 데서 어쨌든 제가 천천히 매집을 해라 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서 잘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 과정 속에서 분할 매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더 올라가면은 남은 물량으로 개이득이고, 빠지면은 리스크 관리 내가 여기서 했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는 원동력,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은 운용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장투의 개념이 없다,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스윙 원칙에 기반한 스윙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한번 나오면 사람들이 장투 얘기가 쏙 들어가요. 장투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 갤러리 반응을 가져오셨는데요. 이분이 보면 이제 뭐 그만하려고 한다, 뭐 모든 게 끝났다, 죽고 싶다, 그 다음에 한강 가는 게 이해된다, 뭐가 따 퇴학한다, 시즌 종료한다, 인생 스트라이크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 보면 확실히 어떠한 인간 지표라는 것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신규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그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가 들어와도 진심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들어온다는 게 뭐냐, 뭐 주식을 판다거나 아니면 뭐 비상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집에 갖고 있는 걸 담보로 받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나의 시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시드를 그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코인으로 몰아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심의 유입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 지표는 이제 저 같은 이제 고인물들을 털려고 하는 그런 인간 지표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 저점이 찐반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우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시즌 종료라든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왜냐면 좀 애매한 건 도미너스가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빠지면 좋은데 올라가주면 그 자체로 이제 알트는 좀 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긴 하는데, 그 과정이 끝나면 내려가는 구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저는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아가되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까지 꺾일 움직임이 막 완전히 보여주고 있진 않아서, 근데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데 확 꺾이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뭐 완전한 뭐 알트 불장이 없다라든가 뭐 알트장 끝났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알트장 결국 올 건데, 다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의 비중, 그 다음에 현금 비중, 이걸 잘 지키면서 원칙대로 4848 요 과정만 잘 지켜주시면, 그러니까 잃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빠지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건 있는데, 손실을 볼 때 적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 취임이 거의 뭐 일주일 내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 첫날에 뭐 행정명령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첫날에 안 하면 실망 매물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넉넉하게 우리가 뭐 1월 말 혹은 뭐 2월 초까지 뭐 본다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상을 좀 가지되 원칙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들이 지나가 있고, 지금 우리의 그렇게 됐을 때 이 구간은 굉장히 엄청난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이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의 횡보로 이렇게 하나를 올렸다면, 여기서의 또 횡보 구간으로 또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횡보를 길게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올려주면서 또 조정이 오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상승장이 좀 이전보다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얘가 여기서 모았던 응축된 에너지를 한 번에 끌어다 쓰면 빠르게 올랐다가 시즌이 끝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어쨌든 여기서 힘을 응축시켜서 모으는 과정들은 결국 앞으로의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구조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게 얘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올려줬으면 정말 좋은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가주면 정말 좋으나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서 우리가 항상 이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계속 시즌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단기간에 이 하락 때문에 많은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별로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 가우시안 채널의 기준선 위에서 혈3가 마감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올랐듯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거친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메인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간다면,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그럼 얘는 구조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 주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쁜 나날들을 맞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알트의 레버리지를 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코인에 또 진심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선물 롱 친 사람들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일러는 또 비트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단이 이제 점점 올라갈 텐데, 나중에 세일러 하락장 때 감당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거대로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정말 딜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 상승장의 고점을 리테스트하고 있다, 전체 토탈 마켓캡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금과의 비교인데요, 비트코인이.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금 차트랑 비트를 보면 뭐 금이 먼저 오르고 떨어질 때 비트가 오르고 뭐 이런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를 때는 비트가 잠시 주춤해 있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올려가지고 키 맞추기를 하고 뭐 그런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역헤드 숄더가 나온 다음에 2017년을 보면은 리테스트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쨌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왔고 돌파했고 리테스트 나온 다음에 올려주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도 굉장히 동의하냐면,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세를
보고 그리고 성장세를 보면은 결국 얘의 포지션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금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뺏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비율 차트로 봤을 때도.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한 가지를 지켜보면 2020년에 또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79,000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여기를 온다 그래서 여기에만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원칙대로 사팔사팔 하면서 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뭐 찐반등이 나올 건데 여기서 찐반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 입만 벌리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어떤 거랑 비교를 하면 되냐면 이때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때 시즌 종료 얘기도 했었고요. 시즌 오프 그 다음에 요런 데 있죠. 그쵸? 여기 이제 얘가 여기 리테스트를 했을 때 48,000이 아니고 뭐 30,000대를 간다 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았어요. 48,000 떨어질 때.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당당하게 이렇게 올라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80,000대를 보던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70,000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70,000대를 갈 거냐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맞춰서 입을 쩍 벌리거나 아니면 숏만 치다가는 여기서 똑같은 움직임을 당할 수가 있다. 이때도 숏 스퀴즈 엄청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서 롱 스퀴즈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스퀴즈는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뭐 롱 스퀴즈 혹은 영원한 그런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주간 평균 거래량이 2,130억 원 달러인데 억 달러 3.5년 내 최대치. 이거는 근데 사실 당연한 게 사이클 4년 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클로 봤을 때는 뭐 당연하기도 하고 대선도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정말 큰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취임 첫날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기대감으로 만약에 비트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막상 20일 됐을 때 취임식 했을 때 행정명령이 안 나온다면 그럼 또 이게 또 실망 매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게 그냥 1월 말 넘어서 뭐 2월 초 정도까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2021년처럼 가겠네 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에도 보면은 1월 달에 이렇게 1월 초부터 보면 1월 말까지 조정이 왔다가 1월 28일, 30일, 뭐 2월 초 이때부터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메인 알트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빔까지 그렇게 많은 상승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때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면서 많은 수익을 거뒀잖아요. 마찬가지로 맘 먹고 비트코인 혹은 알트코인들이 저점에서 오르기 시작하면 요이 땅 하고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알트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솔라나 같은 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를 했을 때 솔라나, USDT, 바이낸스 여기서 퍼센트로 봐야겠네. 됐다. 여기서 보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안 보이시죠? 이거 그럼 이걸 제가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캔들이 아니고 라인으로. 네, 이게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 튀어올라서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보면 이게 이 검은색이 비트코인입니다. 우리가 봤던 부분은 여기예요. 네, 여기인데 지금 이 구간 동안 얘는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솔라나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메인 알트장이 시작이 되면 결론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짧은 시간에도.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그래서 얘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올랐다. 그리고 부처빔 맞고 여기서 더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블랙록이 암호화폐가 모바일과 인터넷의 성장 속도를 추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되게 엄청난 지표인 것 같아요. 휴대전화는 21년 사용자 3억 명 달성까지, 인터넷은 15년, 암호화폐는 12년이 소요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만 2조 달러로 세계를 선도하고 가장 널리 채택된 암호화폐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래인데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는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수많은 알트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끝나고 정말 그때부터가 진짜 완전 점진적 우상향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몰되게 만들려면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코인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지금처럼 주식을 하던 분들도 코인을 좋게 보고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포모를 못 이겨서.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매집하고 횡보하고 올리고 횡보하고, 물론 그 횡보하는 과정에서 알트가 박살나고 막 이러는 거지. 물론 비트도 좀 조정이 있지만요. 근데 그게 지난 상승장 구간들에서 없었느냐? 그런 구간들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간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엄청난 불장이 찾아왔듯이 우리도 너무 우울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후손이라 할까요? 뭐 지인들, 뭐 이렇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무용담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겨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코인베이스 리서치 책임자가 비트코인이 거시적 요인에 좌우되기 때문에 1분기가 좀 순탄치 않을 거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1분기라고 하면 3월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거의 이제 1월 중순이 되고 있고 트럼프가 돼도 막상 별 그런 게 없다면 좀 더 시간을 보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우리가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블랙록은 이 캐나다의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서 블랙록의 IBIT를 추종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속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힘냅시다. 도움이 좋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